총정리. 자, 사실 우리가 다이어트 생각하면 살 빼는 거, 즉 체중 감소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체중 감소라는 거는 우리 몸에 축적되어져 있는 뭐를 지방을 제거하는 게 포인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지방 제거하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태우려고만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면 무조건 뭐가 와요? 요요가 바로 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라는 거는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디톡스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 쌓인 독소 있죠. 뭐 외부 독소든 내부 독소든 이 독소가 축적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지방이죠. 그죠? 독소는 지방에 축적이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다이어트를 할 때 중요한 거는요. 독소를 먼저 제거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체내 독소를 제거하라. 와, 정신 못 차리겠죠? 그래서 뭐 리밸런스 돼 있고 뭐 다이어팅, 리바운딩, 클린징, 메인테닝 뭐 돼 있는데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체내 독소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체지방이 다 축적이 무슨 말이냐. 자, 체내 유해 물질은 어디 축적된다고요? 중성지방과 결합해가 축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역으로 지방만 확 빼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몸에 이 유해 독소가 갈 곳이 있어 없어? 없지요. 이 몸으로 다니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죠? 병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살리려고 어떻게 하느냐면 급하게 지방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영양분이 들어가긴 들어가면 나를 살리려고 막 지방을 막 만들어 버려요. 탄수화물도 지방으로 바꿔버리고 지방은 지방을 축적시켜버리고 안 쓰고 에너지를 안 쓰는 거지. 그죠? 그래서 살을 빼고 싶으면은요 먼저 뭐부터 빼야 된다고요? 독소부터 빼보시죠. 먼저 독소부터 제거를 해야지. 독소 제거된 상태에서 지방을 빼면 빼더라도 그죠? 몸에서 지방을 만들려고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요를 안 하려면은 독소를 먼저 제거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독소 제거하려면 우리가 디톡스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거는 여기는 지금 주로 빼는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독소를 이미 들어왔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제거하는 방법. 그래서 장에서 바로 제거하는 방법이 식이섬유죠. 그래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야채 이런 걸 많이 먹는 게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장에 독소 제거하는 건 또 뭐예요? 유산균, 세 번째 유산균, 식이섬유, 불확돌리당 이런 게 장 독소 제거하는 거겠죠. 그 다음 또 독소 제거하는 방법은 뭐예요? 간이라는 기관이 있죠. 간. 그래서 간에서 해독을 잘 하려면은 뭐죠? 비타민 B다, 비타민 C, 그 다음에 밀크시슬, 그죠? 항산화제 이런 걸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독소는 결국 뭐야? 몸이 산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항산화 영양소를 많이 써주면 좋겠고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이런 게 다 되려면 수분을 많이 먹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리고 이제 2번은 바로 뭐예요? 도로는 독소를 우리가 줄여야 되는 거. 그래서 육류라든지 독소 원인이 되잖아요. 그죠? 육류나 가공식품을 줄이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1번이 바로 뭐냐면 디톡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디톡스 하잖아요. 근데 우리 디톡스 하면서 살 빼는 약 안 쓰잖아요. 그죠? 우리 팀은. 안 써도 살이 빠지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소를 먼저 제거한 상태에서 우리가 칼로리를 줄이고 운동을 많이 하면 살은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독소를 먼저 제거해야 된다. 살 빼고 싶으면.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 중에서 물론 인풋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웃풋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웃풋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운동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만히 앉아서도 살이 빠지게 하려면은 기초 대사량이 많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기초 대사량은 우리 몸에 있는 뭐예요? 근육이라는 거죠. 근육이 많으면 근육 그 자체가 계속 호흡하고 그죠? 심장 뛰는 걸 강하게 해주고 뭐 이러면 가만히 앉아가지고도 칼로리 쓰는 거지. 그래서 보통 우리 남자들은 기초 대사량이 한 1800, 여자들은 뭐 한 1600 이래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초 대사량을 높여 놔 버리면 내가 적당히 먹어도 그죠?
충분히 태워진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기초대사량은 근육과 단백질인데, 그래서 근육 생성의 원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초과 회복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근육을 많이 사용해 가지고 근섬유가 손상이 되면 회복할 때 뭐가 필요해요? 근육이 증가하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뭐죠? 단백질이죠. 그리고 다이어트의 목적은 근육량을 증가시켜야 돼요. 여기 보면 근육은 지방에 비해서 1.3배 무겁기 때문에, 이건 맞죠. 그러니까 근육이 무겁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겉으로 보이는 지방 1kg와, 그죠? 근육 1kg는 부피 차이가 나죠. 그래서 사실은 근육량이 늘어나도 몸은 더 이뻐지는 거죠. 그래서 체지방은 빼고 근육량은 늘리고, 근육량을 늘리면 사실은 좀 몸은 더 좀 무거워질 수 있어요. 무거워질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것 때문에 기초대사량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근육이 최대의 에너지 소비 기관이라는 거죠. 기초대사량의 50%가 어디서 소비된다고요? 근육에서 소비된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몸이 근육 체질로 바뀌면 체중이 증가하지 않는 그런 체질로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적당히 먹어줘도 살 안 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지만, 그죠? 근육량이 늘어난다. 그런 걸 해서 기초대사량이 늘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근육의 종류에는 보면은 골격근 있죠. 골격근, 뼈에 붙어 있는 근육. 그 다음에 평활근. 평활근은 뭐예요? 내부 장기에 있는 거. 그렇죠? 내부 장기에 있는 소화기관에 있는 게 바로 평활근. 그 다음에 어디 있는 거? 심장에 있는 심근.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이 골격근과 평활근과 심근을 모두 다 이렇게 이제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운동의 종류는 보면은 유산소 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이 있고, 무산소 운동이죠. 그 다음 스트레칭이 있죠. 스트레칭은 보통은 코어 운동 같은 거. 이것도 뭐 이제 근육량을 늘려주는 거잖아요. 코어 운동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자, 평활근과 심근을 강화시키는 게 바로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 다음 골격근을 강화시키려면 근력 운동을 많이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근육이 안 필요하면서도 운동이 되려면은 유산소 운동이 좋죠. 사실 근력 운동은요, 피로도가 장난 아니죠. 하고 나면은 왜? 이 근육에 피로 물질이 막 쌓이는 거지. 근데 어쨌든 간에 둘 다 해줘야 돼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같이 해줘야지만 결국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이 뭐냐면, 자, 다이어트 성공을 위한 기본 영양소 해가지고 비타민, 미네랄이 돼 있어요. 비타민, 미네랄 하는 역할은 뭐다 그랬어요? 에너지 공장, 유산소 운동을 돌리는 에너지 공장이 돌아가려면은 그게 필요한 뭐예요? 보조 효소, 보조인자, 즉 불쏘시개라 그랬죠. 불쏘시개. 그래서 이거 복잡하다. 맞네. 근데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보시면 다이어트를 위한 중요한 비타민이 뭐냐면, 자, 이 보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는 거랑 정리해 봅시다. 비타민 B, 비타민 C 기억나시죠? 자, 보세요. 비타민 B는요. 자, 비타민 B1이 있어요. B1은 탄수화물 대사. 비타민 B2는 지방 대사. 비타민 B3하고 B6는 무슨 대사? 단백질 대사. 맞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돼 있잖아요. 비타민 B1, B2, B3는 에너지 대사. 부족하게 되면 체지방이 축적된다. 분해 안 된다. 그죠? 비타민 B6는 단백질의 메인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비타민 C 하는 역할은 뭘까요? 안 보고 빨리 이야기해 보이소. 살 빼는데 중요한 역할은 비타민 C는 뭘 합성한다? L-카르니틴을 합성해서 L-카르니틴의 역할은 뭐라 그랬죠? 미토콘드리아로 지방을 운반한다. 그래서 많이 태운다.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에 미네랄이에요. 미네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칼슘, 철분, 그 다음에 크롬, 마그네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미네랄 자체는 이 에너지 공장을 돌리는 보조 효소예요. 그래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고, 특히 여기 보면 나머지는 우리 다 아는 거예요. 특히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특히 살을 빼는 데 있어서는 크롬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 이야기는 별로 안 했는데, 크롬이라는 크롬, 탄수화물과 지질의 대사에 중요하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크롬이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절대 필요한 것이 비타민하고 미네랄이다. 다시 말해서 살 뺄 때 WX는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정리해 보면은요, 비타민 B1은요, 이거 보고 이해하시겠어요? 뭐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글리코겐이라는 거는 뭐죠?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수화물이 포장되는 과정에서 비타민 B군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특히 B1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중성지방은 비타민 B2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죠? 단백질은 B3나 B6가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있는 TCA 사이클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뭐 전달 옛날에 들어본 기억나죠? 이걸 통해 가지고 뭘 만들어내죠?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그죠? 그래서 이 과정에 비타민 B군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 요거예요. 미네랄 중에서 크롬이에요, 크롬. 크롬은 지방하고 당분, 탄수화물 대사에 정말 중요한 기능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크롬이 당 내성인자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만들어내고요. 혈청에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핵산을 안정화시키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것이 크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크롬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WX 속에 있는 크롬을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살을 빼려면. 크롬 기억하세요. 아, 이거 복잡하다.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자,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코엔자임 Q10이 안에 들어있다 그랬죠. 이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무슨 물질,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 것이 코엔자임 Q1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코엔자임 Q10이 많이 있어야지만 에너지를 만드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막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활성산소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공장이 안 돌아간다. 그래서 나이가 이제 30 넘어가고 40 넘어가면 코큐텐의 합성이 줄어들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자꾸 피곤해지고. 그죠? 그래서 이 코큐텐은 세포 내 혹은 세포 외의 대표적인 항산화제죠. 그래서 에너지를 살 빼고 싶으면 코큐텐도 중요하다. 이런 말. 자, 그 다음 장이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장은 뭐예요? 식이섬유는 독소를 제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장 내에 있는 균, 마이크로바이옴이죠.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비만 원인균인지 살을 빠지게 하는 건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통해서 이거잖아요. 뚱뚱한 사람의 뱃속에는 뭐예요? 뚱뚱한 균이 있고 그래서 쥐가 이래 된다는 거고 이렇게 멋진 사람에 있는 장내 이식을 하면 쥐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장내 균에 의해 가지고 이게 결정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볼까요? 맨 처음에 뭐로 적혔어요? 섭취량은 줄이지 않고 섭취하는 음식을 바꿔야 돼요. 이거 좀 더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에 유산균, 식이섬유, 단백질.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이걸 안 먹고는 사람 빠져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하는데 운동은 부담 안 가지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이 보면 소비량을 늘려라 이래 돼 있죠. 섭취량보다는 소비량을 늘려라. 그 다음에 체중이 아니라 뭐다? 체지방이다. 빼야 될 건 체지방이다. 그 다음에 쉽고 편한 다이어트는 무조건 실패한다. 쉽게 말해서 요즘 뭐 원푸드 다이어트니 뭐 이런 게 있죠. 그런 거는 무조건 실패해요. 그 다음에 살을 빼기 위한 필수 조건은 뭐다?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다시 요요 와요. 100% 와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했지만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칼로리 함정인데 해보세요. 메뉴 1은요. 메뉴 1하고 메뉴 B를 A하고 B를 보면 A는 뭐 바게트 안쪽에 오렌지 주스, 홍차, 요구르트고 점심은 치킨 샌드위치, 샐러드, 자몽 주스, 저녁은 쌀밥 뭐 이렇게 있잖아요. 간식 없음. 칼로리 1200이에요. 근데 3개월에 3.8kg 감소했어. 근데 두 번째는 호밀빵, 오믈렛, 브로콜리, 점심 토마토 스파게티,
돼 있고 저녁은 쌀밥, 연두부, 된장국, 베이컨, 간식 먹었잖아요. 1800인데도 3개월 후에 이만큼 많이 빠진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칼로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먹느냐가. 그래서 이거 좀 이따 이제 지금 다시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인슐린의 두 얼굴이에요. 인슐린이 하는 역할 알죠? 인슐린은 어때요? 그 혈관 내에 있는 뭐예요? 당을 그죠? 세포로 옮기는 거잖아요. 혈당 감소시키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GI라는 게 있어요. GI. 당지수 들어봤어요? 당지수가 뭐죠? 당지수 이거예요. 당지수.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먹었는데 당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느냐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당지수. 당부하 지수. 결국은 뭐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당지수 내지 당부하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당지수, 당부하 지수 또 복잡하게 설명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는 게 좀 특히 당부하 지수가 낮는 게 중요해요. 당부하 지수가 낮는 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GI 그러니까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요 빨리 혈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빨리. 그럼 어떻게 되죠? 인슐린이 과다 분비가 되죠.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뇌에서 공복 중추 자극이 돼가지고 인슐린 분비가 많이 되니까 혈당이 떨어져 버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뇌에서 지금 빨리 먹으라 이러지. 네 저혈당이다. 그래서 신호 줘버려요. 그러면서 더 많이 먹게 만들어 버리는 거고. 또 지금 저혈당 상태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우리 몸이 지금 뭐 됐다고 다이어트 됐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지. 부족하다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지방을 막 합성을 막 시켜버려요. 이게 인슐린 역할이에요. 그런데 저GI 같은 경우는 혈액 내에 혈당이 천천히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인슐린 분비가 좀 안 많겠죠. 그럼 역으로 포만감을 빨리 느끼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지방 합성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살을 빼고 싶으면 GI가 낮은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포인트. 뭐 때문에? 인슐린의 작용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무엇을 먹을 것인가? 전에 공부한 기억나시죠? 렙틴, 그렐린 하는 기억나죠? 렙틴이 뭐죠? 렙틴은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렙틴에 의해 가지고 렙틴이 나오면 이제 그만 먹어도 돼. 이게 많이 먹었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식욕 억제, 포만감, 그 다음에 심진대사가 막 촉진되는 거예요. 에너지 빨리 만들어라 막 이런 거예요. 그렐린은 살찌게 하는 거예요. 식욕 촉진 먹으라는 거지. 아시겠어요? 식욕 촉진, 공복감, 또 신진대사를 억제시키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느끼게 하는 게 그렐린. 렙틴은 그 반대. 근데 아시다시피 전에 왜 우리 그 다이어트 기억나시죠? 무슨 다이어트 그거? 스위치온 다이어트 그게 이거잖아요. 렙틴과 그렐린의 기능을 원래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생활 리듬을 24시간 그 시간을 정상화시켜. 그래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수면을 충분히 하면 이 렙틴과 그렐린의 기능이 원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무엇을 먹을 것인가 돼 있어요. 보시면 당 지수가 돼 있죠. 뭐가 제일 낮아요? 콩. 뭐가 제일 높아요? 흰 쌀밥. 감자 높아요. 고구마 낮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고구마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읽었는 것다. 순간적으로 내가 고구마 하니까 그래 고구마 낫단 말이지. 이제 고구마 많이 먹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고구마 하고 있는데. 감자보다는 고구마. 오늘 고구마 사러 가야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1회에 먹는 양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당부화 지수라는 거예요. 당 지수라는 거는 그거는 그 1회 양하고 관계없어요. 똑같은 양이 들어갔을 때 이래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왜 흰쌀 먹는 양과 고구마 먹는 양과 콩 먹는 양이 1회 먹는 게 다르잖아요.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 지수만 보면 콩이 제일 낮고 흰쌀이 86이야. 감자는 85고 현미는 66이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당부화 지수라는 거는 아까 했지만은
그 한 번 먹을 때, 그죠? 보통 그거 되는 건데 보면 그 뭐야 이게 당 부화 지수가 여기 보면은 이제 낮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이런 걸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두, 콩, 우유, 사과, 배, 뭐 이런 거. 근데 높은 게 뭐냐면 의외로 높은 게 찹쌀밥. 그 밑에는 뭐냐면 떡, 흰밥, 구운 감자, 콘프레이크, 게토레이가 높네. 진짜 너무 늙은 호박, 수박도 높네. 수박도 높네. 그래서 이런 거를 먹으면 인슐린이 빨리 분비되겠죠. 예, 예. 그래서 당 부하 지수가 낮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먹을 것인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제 있어요. 어떻게 먹을 것인가? 자, 여기 보시면 자, 식사 유도성 체열 생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이어트 인듀스드 서모제네시스 이렇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에서 소화기관이 소비한 열량이 높을 때가 언제냐면 아침이에요. 굳이 이제 이거만 본다면은 살 빼고 싶으면 아침을 많이 먹죠. 그래서 절대로 살 빼고 싶어 안 먹어야 되는 게 언제죠? 저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는 좀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현대인들이 아침 많이 먹는 건 부담되잖아. 그죠? 그래서 아침을 잘 못 먹게 되면 아점이라도 좀 많이 먹으라는 말이죠.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니라 아점을 메인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말 잘못하면 무조건 많이 먹어도 되는 줄 알아. 기가 솔깃했지 방금. 먹으라고. 그래서 저녁은 네. 무조건 줄이고 아침을 쪽으로 가장 먹으라 이 말이에요. 바로 열량을. 네.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아침을 많이 먹으면 아침 많이 먹고 점심 저녁을 적게 먹으면 이래 되고 아침 적게 먹고 점심 특히 저녁을 많이 먹으면 이래 돼 버리고 이래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먹는 식사 시간이 중요해. 보통 우리 식사할 때 15분 안 걸리잖아. 살찌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보면 15분 먹는 사람과 45분 먹는 사람은 천지 차이다. 식사를 천천히 먹는 사람들은 살이 덜 쪄요. 확실히 덜 쪄요. 그리고 조금씩 그다음에 자주 먹으라고 돼 있어요. 살 빼는 데는 이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위를 본다면요, 사실은 우리가 이거 식사를 하루에 5개, 6개 하는 건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 칼로리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너무 막 공복을 너무 많이 느끼면 인슐린 분비가 많아져서 안 돼. 그래서 작게 이렇게 먹어주면 괜찮다는 거지. 살 뺄 때는, 그죠? 그래서 조금씩 자주.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수분이죠. 수분은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6대 영양소, 7대 영양소라고 그랬어요. 물은 절대적으로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공정을 돌리는 그저 윤활유 역할도 하지만 영양소예요. 그죠?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영양소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트에 기능적인 성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메이 제품에 보면 CLA, 그 다음에 슬림 스마트, 그 다음에 카보저스 식이섬유, 그 다음에 코키토산 이렇게 4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 기능성적 성분인데 보시면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게 파세올라민 돼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 제품에는 파세올라민이라는 말을 적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 기능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뭐예요? 카보저스 식이섬유예요. 그러니까 카보저스 식이섬유 강당구 추출물이 하는 역할이 다당류인 탄수화물이 이당류, 단당류로 가는 이 과정, 즉 아밀라즈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기능이 그 기능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파세올라민 하는 게 이 아밀라즈의 작용을 억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키토산은 아시죠? 갑각류 껍질이라는 키토산인데 키토산은 그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지방을 어떻게 해요? 흡착해가지고 데리고 나가는 식이섬유죠. 동물성 식이섬유.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래서 콜레스테롤 흡착하고 체지방을 떨어뜨린다. 자, 그 다음에 가르시니아 캄보자 추출물인 우리 슬림 스마트가 있죠. 요거는 뭐예요? 요런 과정이 있는데 결론은 이야기하면은 남아도는 탄수화물이 결국 뭐로 바뀐다 그래요? 지방으로 가는데 그걸 차단하는 게 바로 이 효소 이름이 요거예요. ATP 사이트레이트 라이에이즈 가 있는데
이거를 차단하는 게 바로 HCA예요. HCA. HCA 성분이 바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체내 당분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L카르니틴 아시죠? L카르니틴은 미토콘드리아로 뭐를 지방을 데리고 가는 운반체인데, 그죠? 이걸 만드는 게 뭐다? 비타민 C라는 거죠. 비타민 C가 L카르니틴을 합성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다이어트 기능적 성분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CLA잖아요. CLA. CLA는 공액 리놀레산이라 그래서 이건 세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뭐 보면 뭐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래 돼요. 자, 살이 찐다는 거는 뭐예요? 지방 세포가 있잖아. 지방 세포가 커지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살이 찌죠? 혈액 내에서 지방을 어디로? 지방 세포로 운반하잖아. 그러면 이 과정을 차단하면은 살 안 찌겠지. 그게 바로 첫 번째예요. 지단백 분해 요소. 그러니까 지단백 분해 요소 하는 게 뭐냐면 지방이 지방 세포로 가는 그 운반체가 지단백이에요. 지단백이 뭐예요? LDL, HDL, VLDL 그거야. 아시죠? 콜레스테롤 운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방 운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해를 억제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CLA가. 그래서 지방세포로 지방이 안 가. 그럼 살 빠지겠죠? 자, 두 번째. 지방세포에 있는 이 지방을 태워야 되잖아. 어디로 태우죠? 미토콘드리아를 가게 해야 되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가는 건 아까 카르니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CLA는 이 카르니틴의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거지. 그래서 살을 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르니틸 아실 트랜스프레이즈라 그래가지고 뭐 전이 효소도 있어요. CPT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기능이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놈의 지방세포 자체를 그냥 파괴시켜 버려요. 그죠? 그래서 여보 뭐 에이팝토시스라 그래가지고 지방세포를 자살시킨다.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이 CLA가 가장 좋은 효과가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뭐죠? 식이섬유죠. 그래서 뭐 사실 식이섬유는 앞에 보면 잠깐만 돌아가서 이 파세올라민 가는 거하고 그다음에 키토산 가는 거는 원래 식이섬유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우리 식이섬유 있죠. 그죠? 파이버 파우더, 파이피츠. 이 자체도 살 빼는 거예요. 특히 여기 보면 이제 수용성 식이섬유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는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게를 만들죠. 게를 만들면은 위에 가가지고 꽉 차버리니까 포만감이 바로 와. 덜 먹게 돼. 자, 두 번째는 이 게를 흡수해가지고 야가 뭐 나쁜 걸 다 흡수해버려요. 뭘 흡수한다 그랬죠? 포도당, 남아도는 지방,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중금속, 독소. 이게 다 제거하는 게 뭐란 말이에요? 바로 식이섬유라는 거죠. 그래서 식이섬유는 살 빼고 싶으면 반드시 먹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해야 되죠, 운동. 자, 그래서 운동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무산소 운동은 근육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근육 내에 있는 글리코겐을 빨리 사용하는 거죠. 그럼 살 빠지겠죠. 두 번째 유산소 운동은 결국 뭐예요? 체내에서 체지방이 많이 분해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해가지고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게 되고 근육량이 늘게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왜 근감소증 공부 한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근육의 감소는 사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기초 대사량도 감소하게 되고 살도 사실 찌게 되고 그죠? 그러면서 노화가 촉진되게 되고 더불어서 심혈관계 질환이 많아지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만성질환이 생기고 그러면서 사망률이 확 증가하는 게 근감소증이다. 그래서 보통 그 사람들이 한 40이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운동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다이어트 총정리예요. 그래서 첫 번째, 비우기. 독소를 제거해라. 이거 제거하는 거는 뭐죠? 유산균, 식이섬유, 밀크시슬, 항산화제, 과일 채소. 맞죠? 자, 늘리기는 뭘 늘려야 돼요?
근육과 단백질을 늘려야 되겠죠. 자, 그다음 채우기. 대사 영양소죠. 그래서 뭐예요?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영양소. CoQ10. 맞죠? 자, 그다음에 바꾸기. 비만 어린균을 제거해 줘야 되죠. 그래서 장내를 건강해 주기 위해서는 유산균. 자, 그리고 다이어트 총정리. 다이어트 식생활. 그래서 열량의 식사의 선택이죠. 열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GI, 당 지수나 당 부하 지수가 낮은 걸 선택해야 되겠죠. 그다음 다이어트는 언제를 많이 먹어야 된다? 아침을 많이 먹자. 단백질은 기초 대사량을 높이고, 그죠? 그다음에 DIT, DIT가 뭐라고 했죠 아까? 다이어트 인듀스드 테르모제네시스 해가지고 식사를 하게 되면, 그죠? 아침에 식사를 많이 하면 많이 태우는 거죠. 그다음에 렙틴과 그렐린이 있으면 렙틴을 높이고 그렐린을 낮추고, 그러려면은요 충분한 휴식, 충분한 잠, 그죠? 그거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고, 그리고 식사는 천천히 조금씩 자주 물을 많이 먹자. 그리고 음식 중독이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중독? 탄수화물 중독을 피해야 돼요. 특히 이당류, 그죠? 나쁜 탄수화물에 중독되는 것을 피하자. 자, 그 다음에 기능성 성분으로는 식이섬유, 그 다음 아까 이야기했던 파세올라민, 키토산, HCA죠, 슬림 스마트지, 그죠? CLA, 그 다음 L-카르니틴, 그러니까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걸 먹어주면 살이 빠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운동 노하우잖아, 그죠?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병행하자. 거중량을 늘리자. 근감소를 줄이자. 근 늘려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키자.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 삶의 스타일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1번. 다이어트와 관련되어 잘못된 것은 1번. 다이어트는 체중만 감소하면 성공한다. 2번. 기초대사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근육이다. 3번. 근육의 성장에는 단백질이다. 4번. 지방보다 1.3배 무거운 근육이다. 이거 틀렸어요. 1번 맞아요? 자, 2번. 세포 내 당 내성 인자를 형성해서 당 대사에 관여하는 미네랄은 크롬. 맞죠? 3번.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은, 식욕 억제 호르몬은 쉽게 말해 그냥 식욕 억제하는 거. 그렐린은 렙틴. 렙틴이 식욕 억제 호르몬이고 그렐린은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이에요. 좋은 놈이 렙틴, 쉽게 말고 좋은 놈 렙틴, 나쁜 놈 그렐린. 그래서 아니하시면은요 좋은 놈 나쁜 놈 우리고 이분 다르잖아. 그럼 이거죠. 렙틴 좋은 놈이에요. 자, 기능성 성분으로 세포 안에서 당분을 지방으로 전환하는 거는 뭘까요? HCA잖아. 슬립 스마트에 들어있는 거. HCA. 그 다음에 식품의 인슐린 분비 정도를 수치한 것으로 이 수치가 높으면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된다. 뭘까요? GI 지수죠. 당 부하 지수. 자, 다 맞았습니까? 딩동댕동.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을 빼봅시다.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체중만 검사한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니다. 자, 오늘 다이어트 강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